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설날들 잘 보내셨죠? 저도 아주 그냥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이죠, 그 백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백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도를 천도로 하게 됩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죠. 그쪽으로 이제 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백제가 뭐 천도를 했어? 이 정도로.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언제냐? 그러니까 백제가 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됐느냐? 표면적인 이유는요, 기록상으로 보면 서기 475년 9월 고구려왕 거련,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3만 명, 좀 적은 것 같아. 그래도 한나라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3만 명이 뭐야. 어쨌든 이때 백제왕은 이제 계로왕이죠. 그래서 이제 계로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공격하기 이전에도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치열하게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로왕이 이제 국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고구려 군이 병사를 네 방면으로, 뭐 뻔하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네 방면의 길로 나누어서 이제 협공을 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화공까지 했네. 불을 질러가지고 성문을 태우니 사람들이 두려워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계로왕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성이 함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계로왕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요, 성문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을 해서 이제 계로왕을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괴갈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서기 475년 9월에 벌어진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기록에 남긴 거죠. 근데 이제 세분화시켜서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이제 이 한성을 포위하기 직전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계로왕이 자신의 아들인, 큰아들이죠, 문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겠지만, 여기서 한성에서 너는 같이 죽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서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문주가 뭐 기록상으로 목염만치라는 사람과 조미걸치라는 사람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성이 포위되기 직전이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문주는 고구려가 포위하기 전에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문주가 왕이 되는데, 그때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비유왕이 죽고, 할아버지죠, 문주의. 계로가 왕위를 이었을 때 문주가 그를 보좌를 해서 즉위가 상자평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조정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주가. 그리고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계로가 성을 막고, 한성을 이제 막고 굳게 지키면서 문주를 신라에 보내가지고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에서 병사 10,000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신라에서 구원병을 요청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주가 남쪽으로 가서 신라한테 구원병을 요청을 하고 신라군을 데리고 왔더니 이제 고구려 군은 떠나고 성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문주가 왕이 된 거죠.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한 달 후에 문주가 왕이 된 다음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한 달 만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구려군은 떠났어. 아니, 물론 고구려군이 한성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은 문주가 왕이 됐지만 수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구려군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고구려군이 지금 떠났단 말이죠. 그랬으면 한성이라는 곳은 수백 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공주로 간 겁니다. 웅진으로. 아니, 왜 고구려군도 없으면 그러면 한성을 다시 복구를 해서 수도를 계속 이어나가야죠. 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고구려가 위협을 지금 물론 떠났지만 위협을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백제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한성을 버리고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웅진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웅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월에 장성한테 한성이 포위되고 계로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문주가 왕이 됐어. 근데 이제 고구려의 위협 때문인지 몰라도 10월에 한 달 만에 이제 바로 웅진으로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웅진에 시설이 있어야만 수도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주가 웅진으로 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웅진이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었다. 이렇다는 거죠. 그죠? 여기입니다. 지금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이 상류죠, 상류.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태백산맥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금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웅진. 근데 좀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 웅진이라는 곳이 수도로 하기에는 조금 좀 좁고 좀 이게 산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도로 하기엔 조금, 왜냐하면 사통팔달에 있어야만 수도가, 그래야만 좀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웅진은 이 산속에, 어떻게 보면 산속에 있는 거야. 좀 맞지는 않습니다. 천도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문주가 여기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웅진이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마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마한. 제가 이제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마한이 두 개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백제가 수도로 했던 한성 지역, 그쪽이 이제 북마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웅진 이쪽이 아마도 남마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한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웅진이라는 곳이 어떤 데냐면 서기 245년에 이제 첨해 이사금이, 신라의 첨해 이사금이 왕이 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사량 벌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에 기속됐던 이제
진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량 벌국이 여기 그 태맥산맥 이 오른쪽 여기 있었던 나라입니다. 소국이에요. 이 사량 벌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제 신라로 귀속이 됐단 말이죠. 근데 배반을 때린 겁니다. 첨예이사금 때. 그래가지고 백제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구로라는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 사량 벌국을 이제 멸망을 시켰다는 거죠.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245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이제 고위왕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쪽에 있었던 사량 벌국이 백제에 붙었다. 이 말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서기 245년도 경에 이미 백제는 이쪽 지역, 이 웅진을 비롯한 이 금강 일대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 서기에 따르면요, 이제 근처 고항 때요, 서기 369년에 이제 뭐 탁순국의 백제가 그 가야의 하나인 탁순국에 모여서 이제 신라를 치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탁순국에 모여가지고 이제 신라를 격파하고 가야의 소부족인 일곱국을 이제 평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백제 왕, 근초 고왕과 왕자, 근구수왕이죠. 구수가 군대를 끄고 와서 만났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근초 고왕 때에는, 그러니까 서기 245년에는 이쪽 지역, 웅진을 비롯한 이 금강 일대까지 확보를 했고요. 근처 고항 때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쪽 남쪽의 호남 지역까지 어느 정도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탐나국이 있었잖아요. 탐나국. 아마 탐나국을 이제 복속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산 동쪽에 있었던 가야의 탁순국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처 고항.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웅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진. 그러니까 이 웅진이라는 곳은 이 남쪽으로는 탐나, 그 다음에 이 동남쪽으로는 이제 가야,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신라를 아우르는 어떠한 그러한 교두부였다는 겁니다. 이 웅진이라는 곳이, 이 금강 일대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웅진한 곳이 이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문주가 수도를 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천도한 그 이듬해인 서기 476년 2월에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수 북쪽의 민가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옮겼겠냐고 뻔하지. 귀족이나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에 탐나국에서 토산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한성에 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물론 웅진에서 아마도 탐나국까지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웅진으로 이제 수도가 옮겨져 온 거야. 그럼 당연히 토사물을 바쳐야지. 그리고 이제 문주가 왕이 됐잖아. 축하사절이죠. 그러니까 탐나국에서 토사물을 바치고요, 4월에. 그리고 이제 8월에 해구라는 사람을 병간 자평으로 삼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웅진은 이미 수도를 하기에 이미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주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해구라는 사람은 이제 병간 자평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뒷기록이 이제 놀라운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구가 병간 자평이 된 그 이듬해인 서기 477년 4월에 문주 왕이 자기의 친동생인 곤지를 내신 자평으로 삼았고 맏아들인 삼근을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입니다. 드디어 문주의 친동생인 곤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어요. 기록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갑자기 곤지라는 문주왕의 친동생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곤지가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려. 7월 달에 내신자평 곤지가 죽었다. 3개월 만에 등장하자마자 죽었어. 누가 죽였을까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곤지가 갑자기 기록에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내신자평.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관리하는, 물론 이제 상자평이 있지만 지금 전시라 상자평을 아마도 문주가 가지고 있다가 문주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자평 자리는 저는 이제 공석으로 남겨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총수가 된 거야. 이 곤지라는 사람이 내신자평을 됐기 때문에. 근데 3개월 만에 죽었어. 여기서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이 곤지라는 사람과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주의 친동생이 곤지가 과연 누구일까? 갑자기 기록에 등장했기 때문에 송서백제전에 나옵니다. 송서백제전. 서기 458년에 이제 여경이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유송에. 여경이라 하면 계로왕이죠. 문무에 뛰어난 신하들이 대대로 귀 조정에서, 그러니까 유송에서 자기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이에게 벼슬을 내려주길 청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계로왕이. 그래서 이제 유송에서 이제 이 계로왕이 요청한 문무 관리들한테 이제 자기를 이제 내립니다. 우현왕이었던 여기는 강군 장군에 임명했다. 여기 왕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여시를 이제 성시로 삼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는 왕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왕이었던 여곤 행정로장군 여후는 정로장군에 임명했다. 송서백제전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왕 여곤, 요 한자를 보세요. 누굽니까? 여곤은 왕족, 바로 곤지, 이 곤자, 여곤, 곤자 똑같지 않습니까? 자, 송서백제전에 나오는 자연왕 여곤은 바로 문주의 친동생인 곤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송서백제전을 자세히 보시면 여곤은, 그러니까 곤지는 자연왕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무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형인 문주는 이제 상자평으로서 계로왕을 이제 보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은 이제 조정은 이제 문주가 했고, 제가 볼 때는 병사에 관한 일들은 친동생인 곤지가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송서백제전에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등장하기 이전에 서기 458년 계로왕이 왕이 될 때 그때 이제 있었던 겁니다. 존재는, 이 곤지는. 근데 이 계로왕이 왕이 되면서 이제 고구려하고 굉장히 치열한 국지전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요, 이제 계로왕이 북위에 표문을 올릴 때 내용입니다. 서기 472년에 이제 계로왕이 북위에 표문을 이제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한을 맺고, 그러니까 고구려죠. 고구려하고 원한을 맺고 화가 이어진지,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3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30년 동안 고구려랑 계속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곤지의 활동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주는 이제 조정에 있었고 병사일을 담당했던 곤지가 이때 고구려와의 어떤 전투를 지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는 없어요. 삼국사기 기록에는. 그렇게 이제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곤지가.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그 장수왕이 한성을 포위할 때 이렇게 곤지가 만약에 병사를 관리하고 있었다면은 왜 한성 전투에 곤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성에는 이제 계로왕하고 계로왕의 큰아들인 문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주는 상자평이었어. 그래서 이때 제가 볼 때는 이 곤지는 웅진에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제의 어떤 남쪽 지역의 어떤 교두부 거점 지역이었잖아요. 웅진이라는 곳은. 그곳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곤지가 우두머리로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런지는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이 포위하기 전에 문주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리를 피해서 나다의 왕통을 잇도록 하라. 그래서 문주가 목염만치라는 사람과 조미걸치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떠났다. 근데 다른 기록에는 이 문주가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라 본기에 따르면 백제가 구원을 요청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때 남쪽으로 갔다, 이 말과 남쪽이라면 어딥니까? 바로 웅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주가 바로 왕통을 잇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웅진으로 바로 간 겁니다. 왜냐? 웅진에는 이미 곤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곤지한테 간 겁니다. 문주. 곤지한테 가서 병사를 데리고 한성으로 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주가 간 곳은 웅진이었고, 웅진에 있었던 이 곤지의 병사를 데리고 한성으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고구려 병사는 떠났고 한성은 파괴됐다, 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로 따져보면 웅진의 우두머리는 곤지였다는 겁니다. 곤지가 웅진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주가 웅진으로 바로 천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웅진을 장악한 곤지가 이제 내신 자평이 됐잖아요. 이제 문주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형이 왕이 됐으니까 문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곤지 아닙니까? 곤지. 곤지가
갖고 있었던 지역이 웅진이고, 그곳에 천도하자마자 이제 곤지를 내신자평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관자평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해구였잖아요. 해구. 그러니까 곤지가 내신자평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죽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이 바로 병관자평인 해구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곤지가 이 웅진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쪽으로 천도를 했어. 물론 해구가 병관자평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구가 내신자평이었던 곤지를 죽였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해구가 곤지를 죽였다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서기 478년이요 8월에 병관자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그래서 문주왕이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구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한 겁니다. 왜? 내신자평이었던 곤지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해구 입장에서는 물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이 웅진은 누구의 것입니까? 곤지입니다. 곤지. 얘를 죽이지 않고서는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곤지도 죽이고, 곤지를 죽인 다음에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권력을 막 함부로 이제 행사를 한 거죠. 근데 문주왕이 이거를 억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해구가 이제 이거 갖고도 안 돼. 모든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문주를 죽여버립니다. 9월에요. 문주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해구가 도적으로 하여금 문주를 해치게 해서 마침내 문주가 죽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문주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문주의 친동생인 곤지도 죽이고 문주왕도 이 해구가 죽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웃긴 게 이 문주에 맏아들이 있었어요. 삼근이라고 이제 태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 삼근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세웠는지는 다음 문구에 나와요. 나이가 13살. 어린 놈이니까 내가 이놈 허수아비로 왕으로 앉히고 내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앉혀놓은 거야. 허수아비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기록을 봤을 때는 이 해구가 문주 왕도 죽였고 그 다음에 웅진을 장악하고 있었던 우두머리인 곤지도 죽였다고 봅니다. 자, 이제 해구의 세상이 된 거야. 근데 이 해구의 세상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해구가 문주왕을 죽이고 이 문주왕의 어린 아들인 삼군을 왕으로 허수아비로 앉힌 바로 직후야. 그때 해구가요 은솔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서 대두성에 의거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뭡니까? 아니, 모든 권력을 지금 장악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어. 이거로 봤을 땐 누구한테 쫓겨난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 웅진이라는 곳은 누구의 지역이었습니까? 곤지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지파가 이 해구를 쫓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곤지 이 세력들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진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평, 진남과 덕솔, 진로라는 애가 해구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씨들은요 과거부터
고구려를 무진장 싫어했던 가문입니다. 진씨는. 그래가지고 아신앙을 부추겨가지고 고구려하고 된통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죠. 진씨가. 그 진씨하고요, 이 웅진의 곤지 세력과 합작을 해서 이 해구를 이제 죽여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웃긴 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삼근이 왕이잖아요. 어쨌든 허수아비인지 몰라도. 근데 이 삼근이 1년 만에, 그러니까 반란이 진압된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삼근을 왜 죽였을까? 누가 죽였을까요? 이 삼근을. 문주의 맏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진씨하고 그 다음에 이 곤지 세력이 죽였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근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냐? 동성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인이 문주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곤지의 아들을 왕위로 올렸어. 문주의 아들을 죽이고. 누가 죽였겠냐고. 뻔하잖아요. 이 진씨하고 곤지 세력이 죽였던 거죠. 자, 보세요. 동성왕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게 서기 482년에 진로를 병간자평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겼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진로가 병사 일을 맡고,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뭐 진남이 뭐 조정을 맡았겠죠. 그 다음에 곤지 세력들이 이제 조정을 장악을 했겠죠. 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로 이 삼군을 죽인 세력은 이 웅진을 장악하고 있었던 곤지의 세력과 진씨들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이 웅진이라는 곳은요, 문주왕의 친동생인 곤지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주가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죠?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